자, 2023년 6월 15일 만화 클래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학탐구의 임나훈, 정다빈, 최재훈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까 원래 우리 두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세 달로 미뤄서 지난 마지막 방송이 3월 13일 날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세 달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임나훈 작가님. 저요? 저는 사실 근황 묻는 질문에 답하는 게 항상 어렵다고 느끼는데요. 근황 질문? 네, 왜냐면 항상 똑같아가지고 질문 뭘 대답이 똑같아요? 대답이 뭐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요즘은 무슨 작업하는지랑 이번에는 어디 아, 놀러 갔다 그쵸. 오셨는지 아. 그것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 요즘 뭐 계속 어쩌다 보니까 이제 동화책 작업하고 있고 그 지난 동안 하던 게 이제 책 2권이 최근에 마무리가 지어져서 이제 좀 있으면 출간할 거고 최근에는 그 무주 영화제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대로 즐긴 거는 처음이었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분위기 되게 좋던데.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영화제 약간 야외에서 보고. 네, 야외에서 봤는데 근데 영화제인데 이제 영화로 2편밖에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단체로 친구들이랑 단체로 가면 약간 이런 게 살짝 아쉬운 점이 한 편 보고 딴짓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 한 편 보고 이제 야 뭐 저기 야외 저기 앉아 있자 해가지고 거의 페스티벌처럼 그냥 막 거기서 있다가 다음 날 졸면서 한 편 보고 이제 대전 가서 성심당 사오고 그러고 이제 여행 끝냈죠. 댄스? 댄스 타임은 없어요. 약간 산골 영화제여가지고 또 조용하게 즐겼기 때문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잘 지내고 계시는 거군요. 네,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산신령 할머니랑 쳤어야죠. 아, 근데 안 나타나시더라고. 시끄러워서. 최지원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좀 정신 없었던 것 같고. 항상 바쁘시잖아요, 근데. 네, 바쁜데 이게 몰릴 때 있잖아요. 몰릴 때가 있는데 이번에 좀 그랬던 것 같고. 그 쾅 임난 작가님도 같이 하는데 쾅 마감 있었거든요. 쾅을 네. 이제 모임 이제 3개월마다 단편만 하나씩 하니까 저희끼리. 네,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자정. 그러니까 화요일 0시가 마감이었거든요. 12시 59분 30초에 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월요일 밤 12시 59분 30초에 낸 거지. 11시 59분이요? 매일이. 아, 그치. 11시 59분. 그치. 12시 직전.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두근거리면서 와다다다다. 대사 봤더니 오타 엄청 많고 우선 내자. 어떻게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일단. 네. 그래서 뭐 또 이거 말고 이것저것 마감이 밀려가지고 바쁘죠. 항상 똑같죠. 근데 최근에 느끼는 건 뭐냐면은 최근에 가장 큰 이슈 만화계? 아니요? 그러면 제 본인에게? 몸 두끼를 먹거든요. 이제 네. 그러니까 뭐지 이 얘기를 하는 이거를 유튜브로 봐야 되는데 다들 아니 그냥 원래 계속 제가 해보세요. 그러니까 5끼를 먹는 사람이에요 저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 종일 쉬질 않아 먹는 걸. 근데 이제 운동을 한 지 좀 됐잖아요 제가. 네. 제가 주 3회를 하거든요 웬만하면. 달리기를 하고 축구를 하건 월수토 이런 식으로 해요. 월목토로 하던가. 근데 살이 안 빠지는 거야. 많이 먹 그만큼 드셔서. 몇 년을 그러니까 먹는 거는 그대로인데 살이 안 빠지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전부터 이제 한 끼를 먹지 말자. 그러니까 한 7시 이후 이게 워낙 이제 작업을 늦게 하니까 그래서 야식 개념인데 어쨌든 식사를 안 하는 거죠. 뭐 햄버거를 먹건 밥을 먹건. 그래서 했는데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오, 진짜. 네. 그래 보셨나요? 약간 쉐입이 달라졌어. 너무 말랐어. 샤프해. 턱이 3개인데 2개가 됐다던가 뭐 약간 어쨌건 이게 진짜 아니면 옷 입으면 알 수 있잖아요. 옷 입으면 딱 느껴지지 않아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맞아요. 아닌가? 그럴 수 항상 있죠. 입던 옷의 느낌이 달라요. 가빈님은 항상 지금 너무 신진대사가 좋을 때라 아니, 저희는 최지원 작가님 저 같은 경우에 부피가 커서 조금만 달라져도 바로 느껴져요. 네. 아 저희는. 진짜 왜냐면은 옷 치수가 확 달라지거든. 근데 엄청 헐렁해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한 달만 해도 운동은 계속하니까 그래서 한 달만 해도 이게 효과가 엄청 들어가니까 약간 뿌듯한 요즘 네, 아주 행복하다. 저도 요새 밤에 달리기를 하는데 네. 저도 비슷하게 밤에 전 새벽 5시에 자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 해지만 먹지 마라. 나는 해지는 시간 다 깨어 있는데 그 시간에 어떻게 안 먹어? 그래서 중간에 뭘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맞아요. 몰랐는데 제가 다음 날 되면 얼굴이 땡땡 붓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고 운동하고 자서 이제 출근을 했더니 이틀 만인가 직원들이 무슨 일이 있으냐고. 진짜요? 붓기가 싹 빠진 그러니까 거예요? 붓기가 살이 빠진 게 아니고 얼굴 붓기가 빠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붓기 되게 민감한 스타일이구나라는 걸 알고 계속 먹었죠. 그리고 결말이 이상한데? 근데 그게 죄송한데 이게 그게요. 붓기가 안 살이 돼요. 맞아요, 나중에 맞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게 왜냐면 나이 때문에.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진대사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한 거지만은 정말 필요 없는 것들 확 사라져.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게 필요한 건가? 필요하지 않은 건가? 몰라 몸이. 그래서 남아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 저는 겨울에 좀 찌고 여름에는 마르는 타입인데 계속 찌는 상태인 거야 이제. 이게 붓는 게 붓고 나서 안 빠지고 얘가 그러니까. 이제 딱딱해지면서 살이 되고 또 거기서 부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도 하고 이제 나름 식단도 하고 있는 좋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있다가 식단을 해보려고. 조금 있다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저는 먹어야 돼. 이런 건 줄 알았잖아. 2시간 뒤에. 조금 샐러드 먹자고. 조금 있다가. 그렇게 저도 지내고 있습니다. 다비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학기가 대충 끝났는데 시험은 다 끝났어요. 근데 시험 기간에 뭐가 엄청 많이 겹쳐서 그거를 하느라 진짜 안 하던 밤새는 집도 해보고 이제 밤을 안 새요? 제가 원래 늦게 자면 이상하게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잠이 많은 스타일인데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아무리 늦어도 1시 전에는 자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게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저녁에 들어오면 12시까지 자고 12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까지 쭉 공부를 하고 아침 시험을 치러 가는 식으로 시험 기간을 해서 오늘 하는 만화도 진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빨리 보고 어쨌든 그래 다 보긴 다 봤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은데 고생하셨네. 어쨌든, 네 바빴습니다. 다들 근데 평소랑 비슷하게 잘 지내고 네.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큰 이슈 없이. 그리고 이번에 팟캐스트 팟빵에 댓글을 어느 한 분께서 엄청나게 달아주고 계세요. 너무 감동. 너무 네. 전에 감사해요. 저희 그 얘기 했어요. 루이스 문이라는 분이 제 인스타 팔로우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오, 진짜. 진짜요? 하긴 저도 그 DM 보내셨었나?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댓글을 되게 많이 남겨주셔서 우리가 지금 정산해야 될 댓글이 되게 많아 미약한 거예요. 네. 천천히 이거는 다 해야죠. 네. 천천히. 그 먼저 이토준지 편 소용돌이 공포의 물고기 지역별 레미나 했을 때 이제 어렸을 때 루이스 문님께서 저도 소용돌이를 어렸을 때 보고 나서 이게 뭐야 하면서 그 이후 이토준지 책을 안 봤는데 이번에 듣고 나서 이제 이토준지 책들을 검색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요넨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작가의 다양한 얘기들을 보게 됐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이런 댓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키미테라는 분께서 그 체인소맨 이야기할 때 룩베 후지모토 타츠키 얘기할 때 일단 이거부터 고안을 건드린 또 하나의 명작 후보 단다단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단다단 작가가 했잖아요. 제가 네. 알기로는 그분 망가다에서 했지. 그분이 어시였던 어시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각 자료 이것부터 읽죠. 타츠미는 너무 매력적인 설정의 캐릭터나 그리고 너무 멋진 장면을 떠올리는 것이 천재적인 작가인 것 같다. 근데 어떻게든 그러는 뒤에 애착이 전혀 없는 느낌? 그리고 싶었던 장면을 그렸으니까 그 뒤에 스토리가 어떻게 개연성을 갖던지 그 캐릭터가 어떻게 소모되든 그런 거엔 관심 없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청각 자료가 없는 팟캐스트인데 페이지 하나하나 컷 구성에 대한 설명에 엄청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이 지점은 우리가 매번 이게 아무래도 오디오 콘텐츠다 보니까 얘기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런 거죠. 만약에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아마 인수 작가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할 일이 많아져. 그죠? 좀 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자료를 들고 가야 될 거고, 맞아요. 그리고 뭐 저작권 문제나 판권 문제도 있고 이게 단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 분들 입장에서는 유튜브 보면
그냥 키면 다 나오고 아무나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사실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어. 그러니까 있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그 이제 만화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 영상 같은 경우는 예고편이나 클립으로 홍보로 이제 노출된 영상을 쓸 수가 있잖아. 이거는 봐도 돼라는 걸 이제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제작한 쪽에서. 근데 만화는 그런 경우 그런 소스가 너무 우선 없고 그러면은 이미 있는 기존에 있는 걸 내가 그냥 찾아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되게 많은 공정이 필요하거든. 네, 그런 측면에서 그게 가능하려면 예를 들면은 그 작가를 부르면 그나마 나. 그 작가가 이거 써도 돼요 하면서 되는 거지. 그러면 얘기가 되고 바로 써도 되니까. 아니면은 그 라이센스를 사온 출판사를 얘기를 그쵸, 해서 그쵸, 그쵸. 몇 장면 너희가 주는 걸 쓰겠다. 이런 근데 홍보용으로 너희가 주는 걸 쓰겠다 하는데 이거 줘 이렇게 뒤로 얘기해서 받아오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좀 단순하진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 수 있어. 예를 들면은 이렇게 책을 들고 보여줬다가 덮었다가. 그러니까 약간 또 이게 복잡한데 산만해질 수도 산만해지니까 여러 가지 맥락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이거는 이게 너무 사실 너무 정확한 지적이지만 또 동시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다. 맞아. 근데 그런 면에서 또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러면은 안 할 거냐? 만화 얘기를 안 할 거냐? 그럴 수는 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다음에 또 다룰 얘기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타개할 방법을 좀 가져왔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런 면에서 마무리하자면은 그런 면에서 여기 내부는 특히 더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거는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다. 이런 팟캐스트 만화 미학에 관한 얘기를 그리고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큰 플랫폼에서도 어느 정도 조짐이 있긴 하지만은 이 미학 만화 가치에 대한 어떤 그 담론 조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아마 그래서 조만간 어쩌면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것들이 잘 노출되는 형태로 영상으로 그래서 만들어질 것 같고 아니면은 제 생각은 몇 년 안에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사브리나 편 거기에서도 처음에는 사브리나 펼쳐보고 소리 지르고 그냥 바로 덮었대요. 누구나 그렇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근데 다시 이 방송을 듣다 보니까 다시 보고 싶어지는 그런 작품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 편 관련해서도 원작 만화를 보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다시 들어봐야겠다. 본인은 영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애니메이션 북이라고 하잖아요. 애니메이션 장면을 따와서 만화로 편집하는 거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원작이 만화라는 걸 처음 알게 돼서 그거를 보고 오겠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꽤 덕력이 있으신데 네, 그런 거. 이러면 공교정 작가님이나 명천실보 알고 계시고 맞아. 약간 연령대도 추측이 되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모를 정도니까 이게 사실은 꽤 안타깝죠. 예. 이런 게 더 알려져야 되는데 이 만화는. 그래서 미학 탐구회에서도 후원을 들어온 금액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다양하게 분들, 들어오더라고요. 다양하게 댓글들도 달아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슬램덩크 얘기도 슬램덩크는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저희가 슬램덩크 이유인가 타츠키 이유인가 이분은 체인소맨 그 사이. 네. 이거 슬램덩크가 그때 좀 난리가 났잖아요. 저희 안에서 그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망가다에서 하고 그게 놀랬던 게 뭐냐 망가다에서 성희 작가님이 그 얘기해서 웃겼어. 더 이상 알려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 듣고 있는데 좀 당황했어. 왜요? 뭔 말이지? 왜냐면 아무도 몰라. 아시겠지만 미친 듯이 꿈틀거려도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갈 길 멀어.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런 거 있었지. 그냥 재밌었던 거는 이게 담론 조성이 되고 막 그치. 저희끼리도 막 서로 공유했잖아. 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한다 하면서 막 트위터에 트위터랑 페이스북이랑 인스타에서 뭐 칸이라던가 뭐 시선 이동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캡처해서 서로 막 신기하다면서 좋았잖아. 예. 나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 그 어떤 분이 정확히 성함은 기억 안 나는데 강백호 왜 입 다물고 있는지 설명하는 방송 처음 봤다고. 그렇지.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미학 탐구회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너무너무 재밌었죠. 그 담론 얘기하는데 그래서 미장센 얘기도 있었어.
누가 트위터에다 이랬었더라고. 이 사람 그러니까 저희 보고 미장센에 대해서 되게 오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미장센이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막 썼더라고. 그래서 댓글 달려다가 그러면 또 시작되는 거잖아. 뭔가가 시작되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면서 이게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미장센이라는 거는 무대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온 거예요. 연극 무대. 근데 뭐냐면 프레임이 정해져 있는 그 이미지의 총체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예를 들면은 만화에서 칸이랑 말풍선이랑 만화 특유의 만화 미장센이 생기는 건 만약에 웹툰이면 종스크롤, 그리고 그 만화 출판만 하면 만화책이 무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 미장센을 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칸 안에 있는 이미지만을 다룬다고 해도 물론 만화 미장센이라는 말이 맞지만 칸 안에 있는 프레임 안에 있는 이미지만 다룬다고 하면 약간 그거는 여러 가지 맥락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만화 미장센이고 미장센이고. 근데 책을 펼쳤을 때 그게 하나의 무대라고 한다면 그거는 되게 달라지거든. 네, 왜냐하면 프레임이 되게 복합적으로 연결되고 사유하는 순간이 생기고 말풍선과 칸의 모양이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미장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한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이런 것도 토론해보면 좋은 거죠. 네. 언어적으로. 뭐 근데 다양한 댓글들 읽고 그리고 트위터에 써주시는 글들 읽으면서 저희도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다음 방송할 때 좀 더 그럼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많이 최현 작가님 말로 좀 더 많이 꿈틀거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반응을 보여주시면 저희도 참고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혈이 뚫렸나 봐요. 유튜브 폭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밀렸던 것들 하루에 한 편씩 해서 매일 17시에 한 편씩 업데이트되고 있고 망가다랑 미약탐구에 역시 올라가는데 역시 슬램덩크 편이 인기가 있다. 다른 편들을 올려가면 이제 조회수가 50을 못 넘겨요. 지금은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슬램덩크만 지금 벌써 300명이 봤어. 그러니까 거기에 댓글 달린 거 보면은 뭐 북상고 농구부 사랑합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 그리고 알고리즘 따라서 왔어요 하고 그분이 옆에다가 괄호치고 뭐라고 써놨냐면, 그러니까 이때 왔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조회수 210, 구독자 129명일 때 왔다 내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자. 그거 보고 싶으신가 봐. 그렇게 딱 써놓는 그런 댓글도 써주시고, 어쨌든 이제 유튜브에도 업데이트 됩니다. 업데이트 되고,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방송들은 이렇게 쭉 롱테이크로도 아마 올라가게 될 텐데 그거 말고 요즘은 또 이게 짧게 잘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작품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의 연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다. 그럼 그 부분만 딱 편집해서 올리면은 그때 이제 내 목숨이 간당간당하겠지만 저작권을 어떻게 피해서라도 아니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이게요, 출판도 뭐가 있냐면은 되게 좀 이상한 건데 정말 양질의 이미지를 그대로 어디 예를 들면 뭐 비평서라고 해봐요. 거기에 넣어. 그러면은 마치 발췌문을 하듯이 허락을 받거나 혹은 뭐 그치. 사용료를 쓰거나 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진을 찍은 거야. 예를 들면 손 하나 얹어서 이렇게 찍고. 아니면 뭔가 어떤 풍경의 그 만화가 있다? 그러면 또 엄청 큰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그것도 물론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미묘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쇼츠는 뭐랄까 생활감이 좀 있는 거니까. 쇼츠라기보단 제가 쇼츠라 그랬어요? 릴스나 쇼츠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짧게는 어렵고 한 10분 뭐 5분 10분 버전으로 10분 버전 짧게 그 안에 해서 이제 테마별로 자르는 거지. 그럼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 보면서도 유입을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완전 좋죠. 그거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보겠다. 쇼츠나 릴스도 좋은 것 같아. 그거는 어그로성 있잖아. 그건 우리 웃긴 거 있을 때, 웃긴 내용 있을 때 완전 호객용이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유튜브에도 있고. 덧글이 달리는구나. 네, 이제 유튜브도 원래 올라가고 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화클릭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이드비에서 7월부터 진행 예정인 주말 워크숍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홀로 서는 만화 수업 5기입니다.
홀로서는 만화 수업은 제가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만화의 기초를 시작으로 출판 만화와 웹툰의 연출, 그리고 독립 만화 및 건강한 작가 생활을 위한 경험을 소개하고 도와드리는 10주 워크숍입니다.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취미로 그려보거나 작품을 만들어 마켓에서 판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 또는 전문 작가로 데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side.b.kr로 오셔서 워크숍 메뉴를 참고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 중에 개인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side.b.kr로 오셔서 워크숍 메뉴를 참고해서 신청해 주세요. 또 제 워크숍 말고도 예묘 작가의 인스타툰 창작반, 예란 작가의 아이패드 일러스트 클래스 수업도 함께 열리니까 이 수업들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팟캐스트 덧거리에서 얘기할 게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선은 이건 약간 지나가는 얘기로 보치도록 그거 다뤄오길래 이분들 또 이제 유행에 민감하구나. 아니 내가 요즘 좋아서 한 건데. 요즘 한참 또 난리잖아요. 네. 요새는 최애 아이죠. 요새는. 맞아, 최애 아이도 최애 아이가 유명하지. 애니메이션 넷플릭스 뜨면서. 그리고 김정기 작가님 한번 다뤄달라고 한 것도 좀 좋았고, 그리고 AI 관련해서 이제 코바세비치 이분이 러시아 분인지 약간 농담이고. 세르비아 부를 수 있어. 그래서 이거 요즘에 워낙 화제니까. 논란이니까 요건 살짝 지나가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어때요, 다들? 망가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이거는 욕먹기 너무 좋은 주제거든요. AI가요? 왜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독자 입장과 창작자 입장, 기획자 입장, 그리고 그 기획자한테 돈을 대는 사람들의 입장, 생산을 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 그리고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 사람들. 왜냐하면 모든 예술은 결국엔 인간의 손으로 해왔던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근데 AI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키값을 넣었을 때 어떤 화면을 나올지 그거를 입력하는 사람 보고 너 알고 만드는 거니 하면 몰라요. 자기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로 이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AI가 학습하는 자료들이 다 불법 펌이잖아. AI가 불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쫙 빅데이터를 그 누구 저작권인지도 모르고 다 학습해서 만드는 거의 문제라든지, 지금 유엔은 그런 거 지금 얘기를 하고 그 단계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거부터 해서 지금 복합적으로 다뤄야 될 지점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러면서 지금 다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미 얘기하고 계시는 이거를 지금 왜 못 다루겠냐면, 지금은 작가들이 굉장한 공포심에 휩싸여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테크닉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자기가 또 네이버 그 토이스토리 처음 나왔을 때 2D 아티스트들이 느꼈던 공포 같은 거지. 그거보다 더 심하죠. 완전히 배제될 거다. 근데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하면은 어떻게든 그래요. 곡해될 가능성이 많다. 그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지금 뭔가 이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이해하지만 그거를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얘기가 나오고 나서 좀 더 진정되고 나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돼서,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심스럽다네. 그렇죠. 아무래도 인수 작가님은. 저는 근데 조심할 게 있나?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자고 했던 게 다른 의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답을 서로 해보기 전에 이미 답도 없지. 저는 그냥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그냥 뭐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지. 근데 이런 얘기도 좀 약간 위험할 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 AI라는 기술을 거시적 관점에서 막을 수 없어요. 이거가 인류가 이 기술을 활용하는 거, 우리가 AI라고 얘기하는 그 활용되는 기술의 흐름을, 이 뉴 웨이브를 막을 수는 없고, 그거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그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도 자유롭게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럼 그 안에서
그 AI 기술이 생기기 때문에 대체될 노동력을 이때까지 제공했던 사람들, 우리한테는 아티스트, 그림 그리는 아티스트겠죠. 일러스트 분야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만화다 보니까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노동력이 이 AI가 대치되는 과정을 너무 순식간에 이렇게 확 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뭔가 방지턱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나는 이때까지 그림으로 먹고 살았어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그 방지턱을 통해서 자기 삶이 무너지지 않는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그러면 새롭게 생겨나는 이 기술과 새로운 환경에 내가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테크닉, 새로운 뭔가 직업이라고 하죠. 직업군을 어떻게 자기가 장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되고 그럼 독자 입장에서는 내가 뭐야 지금 AI가 그리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일러스트 분야는 그럴 수 있지만 만화 같은 경우에는 만화는 그림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다른 요소에서 AI가 해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봤을 때 꼭 그림만 AI가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이 작품이 제공된다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문제인가? 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상태니까. 근데 그게 그 뭐냐 이제 곡해된다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발언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그 독자 입장도 그렇고 작가 입장도 그렇고 아니, 다들 아직 생각 중 흥분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의 말씀의 흐름은 AI가 왜 문제야? 같은 느낌인데 만화 그리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근데 누군가 들었을 땐 뭔 소리야? 지금 모든 걸 잃게 생겼는데 이럴 수 있으니까라는 뜻이잖아요. 곡해된다는 게 그건 의도가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서 논란 중에 하나가 그 네이버 공모전에서 그 이제 AI로 너무 많은 작가들이 혹은 지망생들이 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그 말씀하신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AI를 그냥 쓰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어떤 자신의 창의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빅데이터 그러니까 이미 좋은 무언가를 알고리즘화 시켜서 약간 가져와 버리는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림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사실 어떤 몇 년의 공력이 있어서 그게 필력이 나오는 거지. 갑자기 아무한테나 무에서 그런 걸 하라고 하면 AI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AI도 만약에 무에서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은 빅데이터가 없고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 그죠. 지금처럼 바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은 한 개인이 내 스타일로 내 그림을 가지고 극대화해서 AI를 활용해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 괜찮지. 근데 도구적으로. 근데 그림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저쪽에 A라는 작가의 그림풍이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B라는 작가의 그림풍이 마음에 들어서 A랑 B를 합쳐서 어떤 소스를 시켜가지고 C를 만들었는데 봤더니 A 플러스 B야. 그러면은 되게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과정이 있긴 하죠. 근데 이게 저는 뭐 물론 나온 작가님이랑 다비님 얘기도 말씀도 듣고 싶은데 다른 게 아니라 반대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다들 혼란스러워 이게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걸 듣는 사람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이 현상 속에서 왜 혼란스러운지를 물어봐야 돼 스스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거. 왜냐면은 동의합니다. 저도. 왜냐면은 왜 중요하지 않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건데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표절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누가 어떤 작가가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이 날 표절해. 근데 표절이 뭐냐면 되게 미묘해. 정말로 그러니까 감정법 같은 거라 표절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말로 그 법 정말 완전히 베낀 게 아니라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거야. 예를 들면 지망생인데 좋아하는 작가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 예를 들면 미야자키 하야오 풍이야 너무. 오아시스 비틀즈 영향 이런 거지. 그치? 근데 그럼 그게 불법이냐? 그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볼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너 아무리 지망생이지만 네 걸 찾아야 된다. 이게 있고 지금 넌 그래도 과정이 있으니까 괜찮아. 멋있어. 그러니까 좀 더 포지티브한 거랑 네거티브한 게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길게 봤을 때 보통 이 학업의 과정에서는 작가를 봤을 때 보통은 우선은 놔둬요. 왜냐? 알아 자기도 이게 자기 게 아니란 걸 알아. 만약에 미야자키한테 영향을 엄청 받았어? 그러면은
속상해. 미야케한테도 너무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왜냐면은 그걸 보면서 화풍이 따라가면 되게 잘 나오니까. 근데 다음 단계로 갈 때 뭐라냐면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지. 보통 좋은 작가들은 그 과정을 거쳐. 당연한 거죠. 왜냐면 그래야 자기 그림체가 나오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왜라고 물어봐야 되는 건데 뭐냐면은 아까 인수 작가님도 말했지만 만화라는 거는 특히 일러스트나 사실은 뭐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내 이야기를 하는 거에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걸 왜 하는 건가?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한 거지만은 이야기와 내 주제와 내 인생이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어떤 걸 이야기하냐지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개성이 생기고 그 개성은 사실은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AI를 쓰건 말건 이거는 관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자기 세계를 가져가는 거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요즘에 논란인 건 뭐냐면은 너무 개성에 혹은 내 문법, 내 개성에 관해서는 오히려 뒷전인 거야. 그거를 우선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 거는 되게 쉽고 따라하기 쉽고 누구나 아는 그런 무언가인가? 반대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 특유의 나만의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은 완전히 나랑 그림 거의 비슷하게 따라 그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 그럼 나는 괜찮은 건가 안 괜찮은 건가? 라는 것도 물어봐야 되고 그런 게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근데 어떤 겉모습적인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거는 일 다 없어질 거야 아니면 뭐 만화가 뭐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질 거라는 거는 약간 저는 우선은 두 번째가 아닌가 제 생각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별되는 게 없는 거지. 무슨 말이면 AI 쓰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이 정말 내 건가? 내 거를 위한 어떤 기준점이 먼저라면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하더라도 아마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도 더 나은 걸 향해 가겠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지 이 세상은. 왜냐면은 표절을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너무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걸 따라하는 애가 더 유명해져 버린 거야. 그런 경우 많죠. 많죠. 꽤 있거든. 팔로워도 많고 일도 더 많이 하게 돼서 그래서 사실은 예술가들 안에서는 그 따라하는 사람은 엄청 욕하고 별로고 잘못됐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외부적으로 또 그걸 모르는 거지. 더 네. 잘 나가고. 그치.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얼마나 자정작용 혹은 더 나아가 따라당함을 당한 사람 작가가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올고지 자기 걸 잘 해나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많은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죠. 저는 일단 그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주로 인터넷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터넷에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극적이고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위에 떠오르기 마련인데 지금은 그런 내용들에 너무 많이 휩쓸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보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네이버 웹툰 논란됐던 것도 진짜 막 인터넷에서 너무 이제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그래 하면서 얘기가 전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겁을 먹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더 안 좋게 보는 게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네이버 그 현상 진짜 네이버가 왜 그런지 이해는 안 가. 근데 요번에 네이버의 조치는 잘했나라고 물어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네이버가 항상 엄청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해올 때 되게 한국 만화 시장을 위해서 진취적인 일도 많이 하고 네이버가. 근데 이번에 그 결정은 저는 그냥 방송이니까 그냥 뭐 잘 된 건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이게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은 되게 어떤 무언가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투표 같은 거지. 근데 네이버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건 이제 제가 항상 했던 얘기인데 네이버가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어떤 웹툰 작가들을 다뤄왔느냐랑 또 결이 같은 거거든요. 무슨 가치를 가지고 그치. 이 만화에서 메이저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가 아까 했던 말이랑 똑같아. 사실은 무슨 말이냐 AI냐 아니냐를 떠나서 만화는 무엇이고 예술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에 맞는 어떤 가치를 따라가는 작가는 무엇이냐라는 거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네이버 특히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대형 플랫폼이 조회수와 수익을 중심으로 따라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사실 이상한 말이 아니잖아. 이건 팩트잖아. 네. 이거 팩트거든. 그런 당연한 거지만 그러다 보면 어떤 시류나 유행에 예민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따라간단 말이지.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런 걸 해온 플랫폼인 거야. 그런 와중에 AI의 그 어떤 공모전 선택을 보면은 딱 보면 뭐냐? 아, 눈에 띄고 인기 많고 어쨌든 발빠르게 할 수 있는 조회수 잘 나오는 웹툰. 뭐 어떻게 보면 약간 회전율 같은 거를 선택한 그치. 느낌이라고 봐야 되나? 그치.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 사태를 왜냐면 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돈 버냐거든. 오. 왜냐하면 네이버랑 네이버 웹툰은 다르니까 음. 네이버 웹툰을 비호하려는 게 아니고 네이버 웹툰은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아니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예요. 어떤 콘텐츠냐는 중요하지 않아.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의 플랫폼의 가치와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는 요소들의 콘텐츠라면 그 무엇이라도 데이터화 시켰을 때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래서 한마디만 더. 그러니까 네네. 마무리를 해야지. 근데 거기서 그래도 그 안에 완전 초기 때 네이버 웹툰 때부터 활동하던 몇몇의 사람들이 그 네이버 웹툰에도 있단 말이에요. 좀 높은 집에. 내가 봤을 땐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이게 맞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지켜줘 온 거, 그나마 이렇게 지켜줘 온 거지. 그래서 제일 사람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이런 이야기 할 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네이버는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우린 지금 계속 네이버를 콘텐츠 비즈니스 하는 회사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고. 걔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아니 근데 그거를 근데 그 비즈니스 하는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그 회전율에 의해서 그 친구들은 이 회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음. 그거를 몰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당연히 그 맞지. 그거를 왜 몰라 사기업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아 그래 그렇게 해도 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하는 말인 거야. 네이버가 뭘 추구하는지는 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추구하는 톱니바퀴에는 수많은 만화가 있다고. 그렇죠. 그게 그리고, 핵심이야, 그게. 맞아. 근데 그래 니들 톱니바퀴에 맞는 만화를 하는 거 그래 알겠어. 좋아. 제가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톱니바퀴를 만들어도 된다니까. 근데 왜 계속 빠르고 작게 빨리 도는 톱니바퀴만 만드냐 이거지. 그 구조 속에 너무 자기들의 관성 속에 묻혀가지고는 그 관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현상인 거야. 그 AI의 실수, AI 공모전 실수가 그 교통사고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의 관성 속에 젖어 있다는 뜻이야. 그 관성이라는 게 뭐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지. 그건 동의합니다. 네. 톱니바퀴를 만들고 자극적인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야 네이버 그 사람들도 오래 간다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AI 공모전 사고 같은 거는 자신들의 그 내부 안에 있는 매너리즘의 결과 현상이다.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자숙하거나 돌아보지 않으면은 사실은 AI고 뭐고 양질의 만화는 안 나온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예. 항상 아까도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 거야. 개인의 작가로 돌아와도 마찬가지죠. 내가 AI를 쓰던 안 쓰던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좋은 그러니까, 만화를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좋은 거야. 근데 누가 날 따라해? 기분 나쁠 수 있지. 아 그럼 난 더 좋은 걸 하자. 그렇잖아요. 우선 그렇게 가야 서로가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안 돼. 하지 마. 내 거 뺏지 마. 잘못됐어. 끊어. 왜냐? 내게 먼저니까. 내 수익이 먼저니까. 건들지 마. 왜 내 거 따라해? 그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니까. 그거는 맞죠. 네. 그런 측면에서의 그 AI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문제 없고 저는 마무리를 하자면 네. 결국 만화의 본질은 그냥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 도구 중에 하나예요. 만화 자체가 얼마나 뛰어나냐? 저는 그래서 만화가 예술이란 말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만화가 예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화는 만화인 거지. 표현 도구로서.
표현했다고 다 예술이 되는 건 전 잘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예술에 관한 얘기까지 하게 되니까. 너무 복잡해. 근데 너무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그냥 같아요. 누구나 다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예술이라고 하면 예술은 뭐야? 가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 시대에 획득할 수 있는 예술의 가치는 따로 있는 거란 말이야.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다 예술이다. 그거는 되게 앤디 워홀 때 하던 굉장히 낡은 네.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또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결국 그 이야기를 보고 싶은데 그걸 내가 좋아하는 만화로 보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학생들 가르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만화는 그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 이야기에 집중해서 보는 거니까 그림을 만약에 작가가 정말 나는 만화로 보여주고 싶은데 만화 연출 테크닉 뛰어나. 예를 들어 콘티 잘 짜고 막 테크닉이 뛰어난데 그림을 못 그려. 그럼 근데 나는 내가 혼자서 해야지 이 만화를 완성할 수 있어. 그럼 어쩔 거야? AI 그림 써야지.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관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독자 입장에서도. 결국엔 이야기가 포인트다. AI 그림 안 써도 되죠, 심지어. 근데 본인이 더 나아가. 그러니까 본인이 쓰고 싶다면. 근데 작가가. 이제 그 말인 거예요. 뭐냐면은 되게 지금 미묘하지만 되게 정밀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선별돼야 되는 게 저는 여기서 이제 되게 웃긴 게 윤리적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예술이 진짜 예술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가 말씀 잘하셨는데 이야기도 잘 되고 다 좋아. 근데 그림 딱 하나 그림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림이 안 된다는 말. 그림은 무엇이냐 이제 물어봐야지. 와, 오늘 멀리 가는데. 그러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지. 근데 근데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원 작가처럼 원펀맨 하다가 무라타 유스케가 하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원래 되게 엉성하게 하던 그 원 작가가 하던 만화는 잘못되고 이상한 거냐? 그런 건 아닌 거거든. 그리고 심지어 무라타 유스케가 그린 거는 더 뛰어나냐? 그것도 좀 어려워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가 더 먼저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무라타 유스케가 그린 게 효과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전달에. 그치. 근데 무라타 유스케가 그린 거지 원 작가가 없었으면은. 그죠. 근데 그 원 작가가 똑같아. 없었다는 게 뭐냐면 그림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는 그냥 어렵다는 뜻에서 지나가고, 제가 도덕적 윤리적 얘기를 하는 게 요즘에 작가들이 챗 GPT를 엄청 많이 쓴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그 지나가는 엑스트라인데 농부인 거야, 예를 들면. 근데 그 농부가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좀 약간 전문 용어를 해야 되는 장면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농업을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싫잖아. 그러니까 뭐냐, 챗 GPT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걔가 대사를 몇 개 써줘. 그러면은 당연한 거지만 챗 GPT도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사기를 쳐 나한테. 그리고 몇 개, 근데 그 중에서 몇 개 마음에 드는 대사를 그러니까 검색해 보는 거지. 얘가 1번이랑 5번은 나한테 이상한 농업 용어를 써가지고 마치 그럴듯하게 쓴 대사인데. 챗GPT의 맹점이 저거예요. 그렇지. 근데 언어 3번은 되게 용어도 잘 갖다 썼고 잘해줬네 하면은 내가 어쨌건 공부할 시간을 확 줄잖아. 이 정도만 돼도. 이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 잘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거기서 안 멈추는 거지. 누군가는 처음부터 그냥 거의 그러니까 80% 이상을 도구로 쓰긴 하되 80% 이상을 다 맡기고 정말 꼭지점만 내가 다 마무리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 태도, 한마디로 범법도 그렇잖아. 정치인들이 맨날 그런 걸 하잖아요. 내가 얼만큼 더 법을 어길 것이냐, 덜 어길 것이냐. 뭐냐면은 수많은 진보 정치인들 혹은 뭐 그것도 어렵지만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정말 작은 몇 번의 실수로 자살하던가 너무 처참한 노후를 보내는가 하면 어떤 누군가는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건강하게 산단 말이야. 그 수용 범위. 왜냐하면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되게 넓으니까. 또 상대적이기도 상대적인 하고. 거지.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선행돼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맞죠. 어떤 가치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상업적인 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업적인 걸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 쾌락과 말초의 시대에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말이 토론이 지금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 네. 너무 정확한 귀결됐네요. 말씀이에요. 각자의 포지셔닝에서 토론을 하고 그 안에서 화낼 거 내고 집에 돌아가서 상대방 입장껏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토론을 잘 안 하죠. 그렇죠. 화두를 던져야죠, 그러니까. 이게 유엔에서 지금 AI 기술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그거를 들고 오든지 카피해 오든지 하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났어요. 진짜요? 벌써 항상 미학 탐구회가 그 오프닝이 긴 게 시그니처잖아요. 요거 하나 네, 따로 네. 빼지 뭐. 따로 빼서 이거 빼야 돼요. 근황과 AI에 관하여 이렇게 해서 하나 빼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가 오늘 하려던 만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